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수영의 파밭가에서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이제 자연물을 보아야 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밭가에서 새싹을 보아라 그러거든요. 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될 이 경험, 또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년에 보시면요, 이제 묵은 사랑을 벗겨내려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삶은 계란의 껍질, 벗겨지듯. 비유가 나왔죠? 예, 비유. 즉, 낡은 사고나 경직된 사고 또는 낡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껍질이. 묵은, 지금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과거에 지나간 사랑이죠. 기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낡은 가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벗겨질 때, 즉 떨어져 나갈 때 붉은 파밭에, 즉 낡은 과거의 사랑을 파밭이라고 하거든요. 그 푸른 새싹을 봐라. 이런 상황에서 뭘 봐라? 푸른 새싹을 봐라 이거죠. 푸른 새싹. 그러니까 이제 새순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푸른 새싹인데요. 이걸 보아라라고 명령형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이 의지가 지금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말이 안 맞죠?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역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묵은 사랑을 잃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탈피할 때 새로운 삶이 실현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주제의식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3년까지 반복이 되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연에 가셔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에 가시면은 이제 실체가 아닌 묵은 사랑을 떨쳐내려는 마음이 나옵니다. 자, 먼지 앉은 석경. 이 석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리거울인데요. 면경이라고도 하고요. 결국 고루한 전통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너머로 너의 그림자. 여기서 그림자라는 것은 부정적이죠. 어두운 마음 또는 자취나 흔적 이런 건데 실존이 아닌 허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것이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즉 변할 때, 달라질 때, 그렇죠? 내 과거의 사랑이 자꾸만 떠오를 때 이런 겁니다. 이거 부정적인 거죠. 내 과거의 사랑이 자꾸 떠올려질 때 이것이 움직일 때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계속 반복을 하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 각 연과 각 연에 나오는 시어들의 대응되는 짝들을 제가 색깔로 이제 표시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년에 가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묵은 사랑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새벽에 준 조로. 조로라는 건 이제 물뿌리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수병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과거의 것에 대한 부질없는 회상과 그리움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한가운데 젖어 있을 때 결국 뭐예요? 어떤 심정이 잠길 때 깊이 빠질 때죠. 그렇죠? 예, 묵은 사랑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화자가 변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내면적 갈등을 형성한 부분이고요. 또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젖어 있다라는 표현이요.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 한복판에 젖어 있다라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자,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그렇죠. 붉은 파는 이제 자신의 몸을 잃어가면서, 그렇죠? 새싹을 만든다는 진실을 이 자연물을 통해서 지금 깨우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태도를 지금 깨닫게 된 공간이 바로 붉은 파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념적인 의미, 그렇죠? 이러한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해가지고 이미지를 서로 대조시켰죠. 붉은색과 푸른색의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강조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제재는 파밭과 새싹이고 주제 새로운 사랑을 위한 의지입니다. 의지. 단정적, 의지적 성격이고요. 교훈적, 감각적, 상징적, 주지적, 반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에 가시면 이제 표현상 특징인데요.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또 동일한 시행을 비슷한 위치에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면서 시적 구조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개가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칭적 구성과 병렬적 구성으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자연물을 통해서 깨달음의 계기가 되고 또 색채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이런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동일하다, 유사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동일한 것은 이런 부분이 또 동일하게 나왔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각 연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고 또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암시합니다. 붉은색과 흰색이 그런 거죠. 또 갈등이 깨달음을 통해서 해소되는 과정을 잘 제시해줬고 또 역설적 진술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얻는 것은 잃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대상의 속성을 또 드러내주고 있고요. 명령문을 활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뭐뭐 보아라 이렇게. 또 대조되는 시어가 나와서 화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겠죠. 빗대는 방식, 비유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반복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법 보시겠죠. 직유법 이렇게 나왔죠. 붉은 파밭과 푸른 새싹이 색채의 대비가 돼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김수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수영 시인은 초기 모더니즘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이제 어떻습니까? 4.19 혁명을 고비로 강렬한 현실 의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어조, 자기 고백적인 어조가 많이 나오고요. 소시민의 자기 각성이라는 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식인의 고뇌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저항과 항의 이런 것이 시적 경향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시, 그죠? 폭포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 정신이 담겨 있고 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란 시도 소시민의 자기 반성, 그죠? 또 풀, 강인한 생명력이죠, 민중의. 또 사령이라는 시 유명하죠.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성, 저항 이런 겁니다. 은혜에서는 어때요? 정의롭고 순수한 삶의 소망과 극복 의지가 담겨 있고, 그렇죠?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현실에 안주한 삶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푸른 하늘을이라는 시인데요. 자유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시가 있는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시들이 있다. 전반적으로 뭡니까? 현실에 대한 반성, 저항, 의지, 성찰 이러한 단어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답 피하기 연습을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이 시에 드러난 옳은 설명 찾기다 하는데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확신 아니죠. 안 나왔습니다. 현실에 맞서는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도 아니에요. 내적 본내 해결 과정이 나타난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또 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선을 반전시켰다. 안 나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시선을 반전시키지 않았어요. 또 뭐뭐 하듯 뭐뭐 때를 반복해서 통일성을 얻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에 대한 옳은 설명이 뭐냐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화자의 과거상을 환기하여 너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 거 이것은 이제 틀렸고요. 하강적 이미지 안 나옵니다. 또 암울한 현실 상황 아니고요. 역동적 이미지 안 나옵니다. 정서 변화 안 나오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색채 대비를 통해서 화자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끌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근데 생명과 소멸을 거친 자연물의 끊임없는 변화에 빗대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서 이제 표현했는데요. 경직된 의식이나 낡은 가치에서 벗어나는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야만 새로운 것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틀린 걸 골라라 그랬는데, 자, 푸른 새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파라는 자연물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묵은 사랑이 벗겨지는 것은
경직된 의식이나 낡은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또 먼지 앉은 유리 거울은 경직된 의식이나 낡은 가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은 물처럼 묵은 사랑이 젖어 있다는 것은 자연물의 생성과 소멸에서 느끼는 허무의식, 자, 허무의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또 묵은 사랑을 잃는 아픔을 이겨내야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것을 얻기까지의 어려움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운율 형상 방법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각 연마다 동일한 시행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건 맞습니다. 또 각 연마다 명령행의 어조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했죠. 하지만 각 연마다 행의 수와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거 아닙니다. 또 도치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번만 정답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파밭가에서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